만약 나라가 정말 망하기 직전이라면 한 명의 학자, 또 한 명의 관료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촛불 아래서 밤새 읽은 그 지식들이 그냥 책 속에만 머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라를 구하는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인물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조선의 문신, 이성중의 삶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의 삶은요, 단순히 한 관료의 일생을 넘어서 위기의 시대의 지식인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처럼 이 인물의 시작 또한 좀 남달랐습니다. 그는 그냥 머리 좋은 청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1539년에 태어난 이성중은 무려 세종대왕의 아들인 계양군의 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 출신이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이중호,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퇴계 이황의 문화에서 직접 학문을 닦았으니 앞날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은 실제로 엄청난 빛을 발했습니다. 보세요. 만 19살에 벌써 1차 과거시험인 진사시에 떡하니 합격하고 31살에는 문과에 급제하면서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특히 만 34세에 받은 사가독서라는 건 국가가 공인한 최고의 엘리트 코스에 들어섰다는 뜻이었죠. 그야말로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그의 앞길에 아주 거대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조선 중기 정치판을 송두리째 뒤흔든 당쟁이었죠. 이 당쟁이라는 게요, 그냥 의견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었어요. 신진 세력이었던 동인과 기성 세력이었던 서인이 인사권, 정책 방향, 모든 걸 걸고 싸운 그야말로 살벌한 정치 싸움이었습니다. 한번 특정 세력으로 딱 찍히면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든 인품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정치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성중 역시 이 정치의 폭풍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 36세가 되던 1575년에 그는 동인으로 지목되어서 지방의 한산 군수로 좌천되고 맙니다. 그의 능력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치적인 파도에 휩쓸려 버린 거죠. 물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중앙정계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이 당쟁의 파도는 끝까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1591년 바로 나라가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기 바로 직전에 그는 모든 관직을 잃고 낙향하고 맙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가장 필요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가 관직에서 쫓겨난 바로 다음 해 조선 역사상 최악의 국난이 터지고 맙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일본군 앞에서 나라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조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당쟁이고 뭐고 쫓아냈던 인재들을 다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성중도 즉시 다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수도 한양이 순식간에 함락되고 임금인 선조는 북쪽으로 정말 정신없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성중은 이 피난 행렬에 합류해서 임금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게 되죠. 국경 근처까지 내몰린 선조가 이젠 안 되겠다. 명나라로 망명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을 때 바로 그때 이성중이 나선 겁니다. 그는 임금이 자기 나라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간언하면서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성중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되거든요. 그의 새로운 직책은 호조판서.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도우러 온 명나라 군대의 보급을 책임지는 것. 자,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이성중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쟁은 총과 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보급입니다. 군수물자죠. 특히 수만 명이나 되는 명나라 군대는 식량이 없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말 그대로 종이 호랑이가 될 뿐이었어요. 전쟁으로 다 불타버린 나라에서 이 보급을 책임진다? 이걸 누가 하겠어요? 다들 불가능하다고 손사래를 쳤죠. 그런데 이성중이 바로 그 일을, 나라의 명운이 걸린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가 먹여 살려야 할 명나라 군대가 자그마치 1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폐허가 된 땅에서 10만 대군을 먹이고 입혀야 하는 거예요. 그의 이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조명연합군은
마침내 평양성을 되찾는 등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보급작전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전선이었고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게 강철이 아니잖아요. 쇠로 만든 몸이라도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영웅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군대와 함께 전선을 직접 누비면서 보급로를 챙기던 그는 결국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1593년 7월 경상도 함창에서 병을 얻어 만 54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야 나라는 그의 엄청난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기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공신으로 인정받았고 완창부원군이라는 높은 지위에 추징되었죠. 그리고 충성스럽고 강직하다는 의미의 충간이란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지는 못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라가 가장 캄캄했을 때 가장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삶은 사심없는 의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원한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 애국자의 삶의 가치는 과연 무엇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그가 누렸던 지위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외면했던 그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짊어졌던 그 어깨의 무게일까요? 이성중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